어느 날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고자 한적한 시골 마을로 여행을 떠난 나영은 어둑어둑해질 무렵 마을에 도착했다. 산과들로 둘러싸인 그곳은 바깥 세상의 번잡함과는 달리 매우 고요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어딘지 모를 불안함이 깃들어 있었다. 나영은 이상함을 느꼈지만 오랜만에 휴식에 들떠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다. 그녀가 묵기로 한 민박집은 마을 끝자락에 위치한 오래된 한옥이었다. 주인 아주머니는 나이 지긋한 인상의 할머니로 나영을 반갑게 맞아주었지만 뭔가 숨기는 것처럼 보였다. 저녁 8시 이후에는 밖에 나가지 않는 게 좋을 거예요 라며 그녀에게 당부했다. 나영은 그 말을 그저 시골의 옛날 풍습 정도로 생각하고 넘겼다. 첫날 밤 나영은 피곤함에 이른 시간에 잠자리에 들었다. 그러나 깊은 밤 갑작스런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다. 창밖에서 들리는 이상한 울음소리와 함께 섬뜩한 기운이 방 안으로 스며드는 듯했다. 마치 누군가 도움을 청하는 것 같은 소리였다. 그녀는 호기심과 불안함이 교차했지만 결국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쓰고 다시 잠에 들었다. 다음날 아침 식사를 하던 나영은 민박집 아주머니에게 밤의 소리에 대해 물었다. 할머니는 어두운 표정으로 잠시 말을 잇지 못하더니 했다. 이 마을에는 오래전부터 전해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예전 이 마을의 외진 곳에 큰 대저택이 하나 있었어요. 그 집의 주인은 매우 엄하고 고지식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집에 잠입하려던 도둑이 주인에게 붙잡혔고 겁에 질린 도둑이 살인을 저지르게 되었대요. 그 이후로 그 집은 유령이 나온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죠. 마을 사람들은 그 이후로는 밤에는 잘 나가지 않아요. 나영은 왠지 모를 소름이 돋았다. 소문의 저택은 이미 허물어졌다고 하지만 그 집이 있던 자리는 나영이 묵고 있는 민박집과 그리 멀지 않다고 했다. 그날 낮 나영은 마을을 둘러보며 자연 풍경을 만끽했지만 밤이 되어가자 매일 같은 울음소리가 떠올라 마음이 불안해졌다. 그리고 마침내 두 번째 밤 나영은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밖을 나서기로 결심했다. 나영은 랜턴과 따뜻한 옷을 챙겨 들고 조심스럽게 민박집을 나섰다. 달빛이 희미하게 비추는 길을 따라 걸으며 그녀는 점점 차가운 공기와 함께 그 소리에 가까워짐을 느꼈다. 나영은 겁이 났지만 자신의 호기심을 막을 수 없었다. 그러다 그녀의 눈앞에 작은 오두막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다. 흡사 저주받은 듯한 그 곳은 세월의 흔적이 가득했고 마치 한때 대저택의 일부였던 것처럼 보였다. 가까이 다가가자 나영은 문이 반쯤 열린 것을 발견했다. 떨리는 손으로 문을 밀어젖힌 순간 싸늘한 바람과 함께 기이한 기운이 밀려왔다. 그리고 그곳 중앙에 누군가의 그림자가 보였다. 나영은 눈을 크게 뜨고 그쪽을 바라봤지만 그림자는 마치 연기처럼 스르르 사라져갔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채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다음날 아침 나영은 이 모든 경험이 꿈만 같았지만 손에 남은 냉기를 느끼며 그것이 꿈이 아님을 깨달았다. 민박집을 떠나기 전 그녀는 아주머니께 작별 인사를 하며 조심스럽게 지난 밤의 이야기를 전했다. 그러자 아주머니는 수심 어린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 영혼은 평생을 그 큰 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방황한 불쌍한 사람의 것일지도 몰라요. 이제 그만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게 되었으니 당신에게 고마워할 겁니다. 나영은 마을을 떠나며 언젠가 다시 돌아와 미련 많은 영혼에게 작별 인사를 전해야겠다는 생각을 마음에 간직했다. 비록 아련한 공포를 느꼈지만 그것은 어디선가 외롭게 떠돌고 있을지도 모를 영혼을 위로하기 위한 귀중한 경험이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평범했던 여름밤 나는 친구들과 함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유명한 공포 썰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날은 유난히 습하고 덥기도 해서 으스스한 이야기가 더 이상하게 다가왔다. 친구들과 한참을 웃고 떠들다 잠이 들었는데 그날 밤 나는 아주 묘한 꿈을 꾸게 되었다. 꿈속에서 나는 한적한 시골 마을을 걷고 있었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고 그저 바람에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만이 들렸다. 그러던 중 오래된 나무집 하나가 나타났다. 이상하게도 그 집은 나에게 굉장히 익숙한 느낌을 주었다. 나는 알 수 없는 이끌림에 따라 천천히 집으로 다가갔다. 집은 겉으로 보기에는 버려진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문틈 사이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호기심에 이끌려 조심스럽게 문을 밀어보았고 놀랍게도 문이 삐걱거리면서 열렸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오래된 나무 바닥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가 마치 어서 와라고 반기는 듯한 기분이 들어서 소름이 돋았다. 집 안은 전체적으로 어둡고 낡았다. 벽에는 수십 년은 된 것 같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먼지가 쌓인 가구들이 방치된 채 놓여 있었다. 명확히 보이지는 않았지만 무엇인가 나를 지켜보는 듯한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그러던 차에 계단 아래쪽에서 무언가가 툭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갔다. 지하는 더욱 어두웠고 한층 더 음산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불안감이 몰려왔고 심장은 점점 더 빠르게 뛰었다. 그때 갑자기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컴컴한 지하의 저쪽 끝에서 들린 소리였다. 누가 여기 있단 말인가 싶어 공포에 질렸지만 이상하게도 그 목소리는 친근하게 느껴졌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그 소리를 향해 걸어갔다. 그러자 작은 불빛 아래에서 누군가가 서 있는 것이 보였다. 그 인물은 나의 어린 시절 가장 친했던 친구였다. 그러나 그녀는 내가 어릴 때 이미 세상을 떠났던 친구였다. 믿을 수 없는 광경에 눈을 의심했지만
확실히 그녀였다. 그녀는 예전 모습 그대로 밝게 웃으며 나를 반겼다. 오랜만이다. 내가 보고 싶었어. 그녀가 말했다. 나는 갑작스러운 재회의 기쁨과 동시에 혼란스러웠다. 어떻게 여기에? 라고 묻기도 전에 그녀는 나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다. 순간 그 손은 차갑고 공허한 느낌을 주었다. 나는 재빨리 뒷걸음질 쳤고 그녀의 모습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다. 그 과정이 마치 안개처럼 흩어지며 어느새 지하실 벽 쪽에 걸린 오래된 거울로 빨려 들어가듯 사라졌다. 공포와 놀라움에 질린 나는 급히 밖으로 뛰쳐나갔다. 집을 벗어나서야 겨우 정신을 차릴 수 있었다. 이상하게도 그 집을 벗어난 순간부터 모든 것이 변했다. 거리는 평소와 같았고 마을도 분주했다. 마치 방금 전까지의 모든 일이 꿈이었던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꿈은 단순한 꿈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나는 친구들과 함께 나눴던 공포썰 중 하나가 현실이 되어버린 듯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다시는 그 마을 근처에 가지 않았고 오래된 친구에 대한 기억은 여전히 마음 한구석을 서늘하게 한다. 이 이야기가 끝난 후 나는 이제 다른 공포썰을 읽을 때마다 그 기억이 떠오르곤 한다. 그것이 단순한 꿈이었는지 아니면 무언가 메시지를 전달하려 한 것인지는 불확실하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우리는 누구도 알 수 없는 이상하고 신비로운 일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마을의 민지는 부모님과 함께 오래된 한옥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집은 조상 대대로 내려온 것으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아주 오래전 민지의 증조 할머니가 한국전쟁 때 피난을 피해 들어와 살기 시작한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가족 중 누구도 뒷마당에 있는 작은 창고에 들어가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민지의 부모님은 어린 시절부터 그곳에 가까이 가지 말라고 누누이 당부하셨습니다. 할아버지가 나중에 이야기해 주실 거야. 지금은 들어가지 않는 게 좋아. 라는 말로 항상 아이의 호기심을 막았죠. 그러나 민지가 고등학생이 되면서 그 비밀에 대한 궁금증은 더욱 커졌습니다. 어느 날 부모님이 외출하신 틈을 타서 민지는 뒷마당 창고 근처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창고 문은 생각보다 낡고 허름해 보였지만 이상하게 잠겨있지는 않았습니다. 문을 열자 삐걱이는 소리가 집안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래된 먼지와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민지는 결심한 듯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창고 안은 오래된 잡동사니들로 가득 찼습니다. 한쪽 구석에는 오래된 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고 다른 한편에는 빛바랜 사진들이 벽에 빼곡히 붙어 있었습니다. 사진들은 대부분 흑백으로 그녀에게 익숙한 얼굴들이었 보였지만 어딘지 모르게 기묘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특히 한 사진에는 민지의 할아버지가 누군가와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는데 그 옆에 서 있는 인물은 얼굴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흐릿하게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민지의 뒤에서 바람이 스쳐 지나가며 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화들짝 놀란 민지는 비명을 질렀고 불안한 기운에 휩싸였습니다. 그때 이상한 속삭임이 귀에 들려오기 시작했는데 마치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뒤섞여 있는 듯했습니다. 돌아가라. 여긴 와서는 안 되는 곳. 조상의 경고를 들어라. 민지는 두려움에 휩싸였지만 용기를 내어 상자에 다가갔습니다. 상자를 열자 안에서 오래된 일기장이 나왔습니다. 일기장에는 1950년대 날짜가 적혀 있었고 할머니의 이름이 쓰여 있었습니다. 일기장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이것을 읽는 이가 누구든지 나는 이 땅을 영원히 지켜야 할 계약을 맺었다. 그 대가로 나는 우리 가족을 보호받게 되었지만 절대 여기 숨겨진 진실을 밝혀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저주가 깨어날 것이다. 민지는 더 읽어내려가려 했지만 방이 흔들리기 시작하며 상자 안에 물건들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겁에 질린 민지는 도망치듯 창고를 빠져나왔습니다. 밖은 어느새 어두워져 있었고 집으로 돌아온 그녀의 부모님이 긴장된 얼굴로 민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부모님은 조심스럽게 민지에게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 창고는 옛날 전쟁 때 마을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만든 고인의 쉼터였었다고요. 그리고 그곳에는 항상 무언가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조상의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민지는 그날 이후로 그 창고에 가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민지가 성인이 되어 집을 떠났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그 창고에 대한 의문과 경외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민지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족의 비밀이 숨겨진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을까요?